네, 오늘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아토피, 두드러기, 알러지, 지루성 피부염 이런 피부 문제성 피부들을 위한 병원 보습제 추천드릴게요. 모두 다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아토피거나 혹은 두드러기가 나서 오로지 보습을 위해서 그리고 가려움증을 잡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처방을 받았고요. 모두 다 실비보험 처리되었습니다. 써본 크림은 이렇게 4가지인데요. 왼쪽부터 듀크레이에서 나온 덱시안 크림, 요게 이지듀 MD 보습 크림, 요거는 제로이드 MD, 요거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최애템은 요 덱시안 듀크레이에서 나온 덱시안 크림이었는데요. 일단 저의 증상은 뭐였냐면 피부에 뭐가 난 건 아니었는데 무지무지하게 가려웠어요. 처음에는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인 줄 알고 피부과를 전전했고요. 나중에 이게 피부에 문제가 아니라 장누수 증후군이구나를 알게 돼서 장누수에 의해서 장에서 독소가 걸러지지 못하고 다시 혈액으로 재흡수돼서 그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내 온몸을 돌아다니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손목, 발목 이런 데가 너무너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부과를 전전했고 이 덱시안 크림은 피부과가 아니라 가정의학과에서 실비보험으로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4개의 크림 중에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단순 건조가 아니라 가려움증이나 아토피시라면 이 덱시안 크림이 1등이에요. 가려움증을 잡아주면서 보습력이 가장 좋았던 제일 최애가 이 덱시안 크림인데 다른 제품들은 적당히 보습은 잘 되었는데 가려움이 덜하다는 느낌이 많이 없었어요. 덱시안 크림은 보습력도 너무나 좋지만 가려움이 호전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제로이드나 다른 에스트라 크림을 썼을 때는 계속 가렵고 해서 다른 더 좋은 크림이 없냐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 본인 아들이 아토피가 심한데 이 덱시안 크림이 괜찮다고 하셔서 추천받았던 제품입니다. 단점은요, 산뜻하지 않고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싫어하시면 추천을 안 드릴게요. 저는 워낙에 악건성이라서 끈적끈적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딱 봐도 윤기가 엄청 흐르면서 끈적끈적한 게 느껴지죠? 이렇게 조금 유분이 많은 느낌? 근데 유분이 많은 것 치고는 또 금방 흡수가 돼요. 그래서 보습력이 굉장히 좋았던 크림입니다. 저는 워낙 악건성이라서 원래부터 이런 쫀득한 제형을 좋아하고요.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피부에 바르기 시작했지만 얼굴 피부가 약간 건조하거나 얼굴 피부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을 때 장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얼굴에도 이 덱시안 크림을 발랐어요. 아토피나 피부 가려움증 심하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보습력도 좋고요. 한여름 빼기는 바르고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도 발랐어요. 약간 매트한 선크림을 같이 쓰면 조화가 괜찮더라고요. 실비보험 처리 당연히 되었습니다. 따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가려움증을 잡아주는 크림이니까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저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아토피 아니면 장누수 증후군에 의한 피부 알러지로 처방을 받아서 실비보험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피부 고민보다는 아토피나 가려움증 심하신 분들 위주로 추천이에요. 피부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이 이지듀 MD 보습 크림인데요. 얘는 덱시안 크림보다 훨씬 더 산뜻하고 가벼웠어요. 그래서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촉촉한 건 원하지만 산뜻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지듀 MD 보습 크림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얼굴에 발랐을 때도 끈적임이 없어서 조금 더 여름에 얼굴에 사용하기 좋은 크림 같고요. 얘도 보습력이 워낙 좋아서 유분기도 많이 없는데 보습력이 좋아서 얘 자체의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효과는 없지만 보습이 탄탄해서 조금 더 피부가 덜 가려웠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로이드 MD 크림인데요. 얘는 솔직히 저는 추천은 아니에요. 딱히 가려움증을 잡아주거나 그런 효과는 전혀 없었고요. 보습력이 적당히 있는데 정말 적당히 있었어요. 적당히 피부에 바르기는 좋았는데 끈적거렸어요. 끈적거렸으면은 보습력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용서가 되는데
끈적거렸는데 보습력이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몸에만 발랐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피부에 발랐을 때 바르고 나서 한두 시간 있으면 다시 계속 덧바르게 되더라고요. 건조해서. 그래서 요 덱시안 크림이나 이지듀 보습 크림은 그렇게 많이 덧바르게 되는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지듀 보습 크림은 가벼워서 덧발라도 무거운 느낌이 없으니까 괜찮았는데 요 제로이드 크림은 무거운데 보습력이 조금 약하니까 조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도 안 좋고 밤에 자려고 해도 조금 건조하고, 그래서 얘는 오일을 필수로 필요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무난하다 하지만 성분은 좋다는 거, 얘네 다 성분은 좋아요. 뭐 나쁜 성분 없고 최대한 순하게 피부 회복을 위한 크림들이니까. 에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에스트라 종류 중에서도 여러 개 중에서 에스트라 아토 베리어 크림이거든요. 근데 얘는 제로이드보다 훨씬 가벼운 로션 형태고 크림 형태도 써봤었는데 제로이드보다는 보습력이 있었고 훨씬 더 피부가 받아들이는 느낌도 산뜻하면서도 좀 보습력이 좋으니까 건조가 잡혔던 것 같아요. 이 제품 모두 다 일반적인 시중에 파는 보습제보다는 성분이 훨씬 순하고 그 대신에 기능성은 따로 없고요. 보습 그 자체에 집중한 크림들이에요. 저는 식중독에 의한 피부 두드러기와 그 후에 장누수에 의한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졌을 때 이 크림 저 크림을 올리브영에서 엄청 사보다가 안 되겠다, 이게 시중에 나온 크림이 아니라 병원 크림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크림들을 하나하나씩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로이드랑 에스트라를 썼었는데 그 다음 이지듀를 알게 되고 이지듀를 썼었고 마지막으로 듀크레이 덱시안 크림을 알게 돼서 지금 최애로 꼽는 건 바로 이 듀크레이 크림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토피까지는 아니다, 뭐 장이 안 좋건 피부가 안 좋건 내가 뭐 피부 트러블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굳이 듀크레이까지 쓰실 필요 없고 이지듀 MD 보습 크림이나 아니면 에스트라 크림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바디로션으로 쓰셔도 되고 얼굴로 쓰셔도 되고. 그런데 얼굴 로션으로 쓰실 거면 조금 생각은 하셔야 될 게, 이거는 피부 회복을 위한 보습 크림이지 기능성 크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시드물에서 나온 여러 가지 크림들을 썼을 때 느꼈던 효과가 이 크림들을 쓰면 없었어요. 피부를 탄탄하게 해주지도 않고요. 뭐 미백 당연히 없고요. 주름 개선 당연히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온리 보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고 건조해져서 정말 성분 순한 병원용 보습제 말고는 바를 게 없다라고 하시면 얼굴에 바르는 거는 이 제품들로 구성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 얼굴 피부 장벽이 너무나 튼튼하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 제품들은 여성분들 얼굴에 바르실 필요 없습니다. 뭐 피부에 화장이 엄청 잘 먹는 것도 아니고요. 시중에 나온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처럼 뭔가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는 괜히 이 크림들을 굳이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동안 얼굴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 덱시안 크림이랑 이지듀 보습 크림, 제로이드, 에스트라 이 네 제품들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몸의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이 제품들을 발랐었는데 제가 원래 쓰던 크림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화장도 더 덜 먹고 뭔가 피부가 노화되는 느낌이 들긴 들어서 이게 보습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영양이나 다른 기능성이 있는 크림을 쓰기는 써야겠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얘는 보습을 위한 바디로션은 완전 추천. 그리고 얼굴에 장벽이 무너져서 얼굴이 너무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얼굴에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정말 피부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크림들이 얼굴에는 괜찮습니다. 바디에는 피부가 문제가 있던 없던 보습이 위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시드물에서 나온 피부 장벽 앰플이에요. 피부 장벽 앰플인데 여기에 디판테놀 앰플이라고 써있어요. 저는 요 제품을 쓰고 나서 피부 장벽이 굉장히 탄탄해져서 아무리 식중독이든 장누수 증후군에 의한 피부 가려움이든 이 제품을 쓴 이후로는 얼굴이나 목 쪽으로는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바디여도 요 앰플들을 조금씩 바르거든요. 너무 비싼데 이제 몸이 가려워 죽겠어서 잠이 안 오니까 가렵고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고민하실 때 이 시드물 장벽 앰플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거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병원에서 추천하는 피부 보습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피부가 가려울 때 다른 거 함부로 바를 수 없고 보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습제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보습제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만 바르시면 안 돼요. 피부의 문제는 사실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속이 망가져서 그 내부의 문제가 피부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성인이 돼서야 아토피가 생겼는데 내부의 장이 무너지고 알레르기가 생기고 제가 몰랐던 알레르기가 있는 제품들을 많이 먹어서 아토피가 올라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시면 꼭 보습제로만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보습제는 필수고요. 내부의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꼭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피부 가려움 두드러기의 원인은 급성 식중독도 있고요. 특정 성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가려운 증상이 계속되신다면 평소에 알러지 검사 미리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마스터 알러지 검사랑 거기서 나오지 않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우유에 엄청난 알러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유를 끊고 나서 장도 좋아졌지만 비염도 많이 나아졌고 이것저것 귀 뒤나 목 쪽에 피부 아토피 올라오는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피부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게 생기면 볼이나 목으로 올라와서 화장은 당연히 못하고 얼굴 피부가 너무 많이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데 또 장벽을 강화해주는 앰플을 얼굴과 목에 쓰고 나서는 얼굴에는 안 올라오고 이상하게 몸으로만 올라오더라고요. 더 이상 얼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발목이나 손목 쪽으로 많이 올라와요. 가려움증이. 지금은 다 나았지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급성이든 만성이든 간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간과 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부에 스테로이드 크림 바르면 일시적으로 증상 가라앉힐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스테로이드 성분 남용하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테로이드 안 쓰고 싶어서 이 가려움증을 잡아주는 듀크레이 크림 발랐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거고요. 물론 이 듀크레이 크림이 스테로이드만큼 강력하진 않죠. 스테로이드가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가려움을 잡아주는 정도지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그대로 나타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스테로이드 성분은 남용하면 정말 좋지 않아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급성일 때, 아주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거나 약으로 먹거나 했지만 평소에 조금 가렵다고는 이용하지 않아요. 대신 피부가 가렵다, 뭔가 빨개지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온다, 아토피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즉시 이 듀크레이 덱시안 크림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장이나 간 상태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만약에 식중독이었다 혹은 장염이었다 그로 인한 급성 두드러기인 경우에는 먹는 걸 조심해야 하니까 병원으로 달려가서 수액을 맞았어요. 설사를 동반한 장누수 증후군에 의한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했을 때는 간 해독을 위해서 글루타치온 수액 맞았었고요. 장 정상화 위해서 글루타민과 멀티비타민, 미네랄 수액을 맞았습니다. 물론 각자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맞게 맞으셔야겠죠. 저는 포도당이 안 맞는 체질이라서 모든 수액을 맞을 때 포도당은 빼고 맞습니다. 그런데 식중독도 장염도 아닌데 급성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만성인 듯한 가려움, 아토피, 두드러기인 경우에는 일단은 밀크시스를 복용해서 간 기능을, 글루타민이나 오메가3, 아연 등을 복용해서 장 기능을 되돌리는 데 힘쓰고요. 병원에서 추천한 화해 유해 성분 0인 보습제를 사용해서 철저하게 보습하는 데 신경을 써줍니다. 그리고 만성 알러지를 없애기 위해서 알러지가 들어간 제품들을 조금 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4가지의 보습제를 추천드리지만 이 보습제만 믿는다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처방 약만을 믿고 피부를 피부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습제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정말 급할 때만 쓰시고 몸의 내부의 문제를 되돌아보셔서 피부는 제2의 장이라고도 하니까 몸의 내부의 문제를 먼저 되돌아보셔서 두드러기 없고 가려움 없고 건조함 없는 건강한 피부 면역력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